설치하고 재부팅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의 단축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엔터 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가 실행이 되는데 유료라 그랬죠. 이렇게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30일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30일 동안 충분히 많이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VM웨어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일단은 가상머신이라는 애를 한번 새로 생성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실습입니다. 자, 왼쪽 위편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 탭에서 New Virtual Machine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는 마법사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New Virtual Machine 클릭하시면 이렇게 New Virtual Machine Wizard 하면서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서 티피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가상 머신 한 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좀 몇 가지 기능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좀 할 수 있게 커스텀 선택을 좀 하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할게요. 커스텀에 체크하고 넥스트. 커스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양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가상 머신의 버전을 선택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M웨어 버전을 따라가는데 뭐 15, 14, 12, 11 이런 식으로 VM웨어 버전은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최신 버전에서 만든 가상 머신을 이전 버전의 VM웨어에서 실행시키려고 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신 한글 워드 오피스,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만든 문서를 옛날 막 한글 97 막 이런 데서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리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딱히 우리 수업은 전부 다 이 워크스테이션 15 버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외부에서 뭐 14 버전으로 만든 가상 머신을 다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는 14 버전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호환성을 위해서 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VM웨어 이 워크스테이션 버전에 따라서 가상 머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용량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리미테이션 제한을 봐보면 메모리 64기가, 코어, CPU 코어 16개, 네트워크 장치 10개, 하드디스크 8테라래요. 우리 본체보다 사양이 훨씬 좋죠. 가상머신한테 이렇게까지 빌려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도 좋을 거예요. 게임 돌아가는 컴퓨터만큼.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상관 않고 호환성만 고려를 좀 하시면 되고 넥스트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상머신 게스트 컴퓨터에 설치할 운영체제를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운영체제를 CD, DVD 그걸로 설치한다 그랬죠. 요새는 USB로도 많이 설치를 해요. 그리고 저런 CD, DVD를 파일로, 가상의 파일로 만든 게 ISO 파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 ISO 파일로 운영체제를 설치할 건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가상 머신만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가상 머신만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I will install the operating system later 나중에 설치를 하겠다 운영체제는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운영체제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종류죠. 그 다음에 뭐 리눅스, 그 다음에 VM웨어의 VM웨어 ESS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밖에 나머지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설치해볼 운영체제가 뭐 윈도우 7이다 아니면 XP다 뭐 이런 식으로 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 운영체제 버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많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설치되는 폴더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XP를 좀 설치해 볼 거예요. 이따가 XP. 그래서 윈도우즈 XP 프로페셔널 체크를 해주시고요.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상의 컴퓨터, 가상 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여러분들 본체 컴퓨터에서는요, 단순한 파일들로 저장이 돼요. 빌려준 하드디스크도 그냥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빌려준 메모리도 파일로 저장이 되고, CPU도 파일로 저장이 되고, 모든 내용들이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들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 폴더의 이름이 되는 거고, 이 밑에는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할지. 근데 제가 가상 머신은 여러분들 따로 저장해두라고 폴더 만들어두라 그랬죠. 어디에? D 드라이브 밑에, 여러분들 이니셜 밑에, _VM이라는 곳 밑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여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 VM이라는 곳 밑에다가 파일이 여러 개 생겨요. 그래서 다시 역슬래시 하나 써주고 요 이름을 그대로 복사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요렇게 돼야 돼요. 로케이션 경로가 4_VM 밑에 저 위에 설치하는 이름, 가상머신의 이름의 폴더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꼭 안 그래도 되기는 한데 만약에 그냥 VM이라고까지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돼요. 막 파일들 막 엄청 여러 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지정을 하시고 넥스트. 자, 여기서부터 아까 배웠던 기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를 빌려준다 그랬죠.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가 뭐라 그랬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입출력 장치. 근데 CPU를 지금 몇 개를 빌려줄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빌려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빌려줄 수가 없을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CPU 코어가 4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상머신을 만드는데 뭐 그렇게 가상머신 자체가 성능이 좋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CPU 코어 하나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넥스트 해주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CPU를 몇 개 빌려주겠다 라고 선택하는 그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본체 호스트 컴퓨터의 메모리가 8기가인데 가상머신 XP를 설치할 가상머신의 메모리를 얼마를 쓰겠다 라고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추천을 지금 512메가로 하는데 우리는 수업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가상머신 만들 때 1기가 정도를 빌려줄 거예요. 메모리를 이렇게. 그래서 1024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냥 1기가 정도에다가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서 넥스트 하시면 돼요. CPU랑 메모리를 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커넥션. 여러분들 여러분들 컴퓨터의 뒤편에 랜 카드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가지고 랜선을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상머신도 인터넷을 좀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연결되는 타입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네트워크 기초 수업을 좀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본값 Use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라고 돼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요. 넥스트로 할게요. 요거는 네트워크 기초 수업을 들어야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IO 컨트롤러 타입, 입출력 제어 타입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입출력 장치 같은데 제어하는 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하드디스크 용량 지정은 아니구나. 여기는 이제 CPU 빌려줬고 메모리 빌려줬죠. 거기에 이제 하드디스크 설정을 하는 건데 하드디스크 타입 지정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ID 타입, 맨 밑에 SATA 타입, 그 위에 스카시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거. ID 타입은 옛날 거예요. SATA 타입이 요새 쓰는 거예요. 스카시 타입, SCSI라고 하는 애가 서버용으로 쓰는 하드디스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XP, 옛날 애죠. 그러니까 요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ID 타입으로 선택을 하고 넥스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만들 건데 ID 타입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쓸 거냐? 아니면은 실제 하드디스크를 새로 추가해서 그걸 가상머신용으로 쓸 거냐? 물어보는 건데요. 그냥 기본으로 새로운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만들겠다 라고 체크된 상태로 넥스트 누를게요. 자, 그래서 용량 빌려줄 걸 선택을 합니다. 40기가 정도 빌려주면은 가상머신이 충분히 쓸 수 있나 보네요. 기본값이 40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쓰고 싶으면 좀 더 많은 용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몇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Allocate all disk space now. 지금 당장 40기가를 바로 빌려주는 거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빌려주게 되는 거고요.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가상 머신에서 하드디스크를 쓸 때마다 용량이 찰 때마다 조금씩 빌려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40기가를 한 번에 빌려주게 되면 가상 머신 입장에서 좀 더 편하죠. 필요할 때마다 빌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내가 다 빌려와 놓고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빨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CPU든 메모리든 하드디스크든 본체 컴퓨터 입장에서 가상의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건데 이 하드디스크,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파일로 저장할 때 40기가나 되는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40기가짜리 파일 본 적 있어요 혹시? 정말 엄청 고화질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어요 요새 또 막 반지의 제왕 막 엄청 고화질 막 이런 거 막 블루레이 막 이런 거 보면은 40기가짜리도 가긴 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을 40기가짜리로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만약에 그 파일 하나가 파일의 특정 부분이 잘못되면 40기가짜리가 통으로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또 조금 빨라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조금 빠르게 쓸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쪼개 놓고 좀 더 안전하게 쓸 거냐 물어보는 건데 기본값으로 그냥 할게요. 위에 체크 안 되어 있고 밑에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저장하겠다. 넥스트. 그래서 가상의 하드디스크가 저장될 그 파일의 이름 요게 가상 디스크 파일 이름이에요. 확장자를 보면 VMDK라고 되어 있죠. 버추얼 머신 디스크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 피니쉬를 하게 되면 가상의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상 머신을 생성했을 때 가상 머신을 그냥 일반적인 실제 컴퓨터라고 이미지를 상상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얘를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컴퓨터를 키듯이 원래는 전원 버튼을 누르겠지만 얘는 가상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초록색 화살표 버튼 또는 위에 있는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눌러도 상관없어요. 편한 거를 눌러서 컴퓨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죠. 기다려 볼게요.
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저는 ESC 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떴어요? 뭐랍니까?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not found.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까 뭐였죠? OS,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윈도우,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 맨 처음에 컴퓨터를요 조립하고 나면요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도 결국엔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요 하드디스크 생으로 다 포맷한 다음에 켜보면 이렇게 뜰 거예요. 운영체제 못 찾는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애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